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계에서 정말 어떤 리더보다도 참 보기 드문 리더분이신 것 같아요. 작가이시고 컬럼니스트이시고 그리고 늘 자기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이 비주심원 마케팅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의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애써주고 계시는 저희 류서구 대표이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서구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서구입니다. 2019년 음력설이 지났으니까 진짜 201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은 우리 휴앤컴퍼니의 슬로건처럼 승부를 거는 한 해이니만큼 승부를 제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저희가 승부를 걸었는데 이 많은 분들 저희는 매월 매일 승부를 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월에도 아주 많은 휴앤컴퍼니 가족분들이 함께 승부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그 새롭게 탄생한 직급이 이 수석이 18분, 그리고 제너럴 수석이 7분, 로얄 매니저가 4분, 임페리얼이 2분, 크라운이 1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급에 달성을 하셨고, 또 뭐 유지를 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또 2월 달도 지금 뭐 매월 직급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19년 이 한 해를 정말 우리 휴앤컴퍼니가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전 세계에 뭔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를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매일같이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이렇게 띄워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은 제가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또 이 사업을 해오면서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르지 않는 황금 우물을 파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샘, 우물, 이러한 비유를 들 때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인세소득, 우리가 한번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황금 냇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마르지 않는 황금이 나오는 우물을 파는 사업이다. 근데 이 파는 사업이 이렇게 판매의 의미도 있지만 파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우물을 내가 파서 그것이 정말 황금 우물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야, 너도 한번 나 같은 우물을 파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황금 우물을 파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 황금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업이기도 해요. 대신 이 사업은 내가 지정한 우물을 파야 돼. 내가 파라고 하는데 파야 돼. 대신 내가 파라고 하는데 파서 황금 우물이 나오면 네 우물을 너만 먹지 말고 나도 먹게 해줘 라는 그러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황금 우물을 파는 사업이다.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런데 이 황금 우물을 파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요. 황금, 말 그대로 황금이라고 하는 황금이 이 우물에서 계속 나오게 하려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법칙이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단순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우물의 법칙을 공개하자면 이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말라버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 사업을 하려면 영원히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게 제1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르지 않고 그대로 우물이 있어도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더 맛있으면 이걸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물맛이 계속 더 좋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도 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우물, 내가 처음에 판 우물이 지금은 맛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좋은 우물들이 막 나와요. 그렇지 않고 이 우물의 맛이 저 우물들보다 더 계속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르지 않는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먹어줘요. 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물을 파면 돼요. 내가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이 영원히 안 마른다. 그리고 다른 우물보다 더 맛이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황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우물의 법칙, 이 두 가지인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법칙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단편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그냥 언뜻 겉에서 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져요.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우리 휴앤컴퍼니 가족분들, 특히 이 SIS에 참석하시는 우리 휴앤컴퍼니 가족분들, 또 SIS는 빠짐없이 이렇게 그 화면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분들은 좀 클래스가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군가하고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단편적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우물보다 저 우물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표면적인 그러한 비교보다는 조금 더 클래스가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라는 기대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휴앤컴퍼니가 황금 우물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황금 우물이라고 떠들고 있는 수많은 그 우물들을 같이 비교해 본 어느 정도 눈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황금 우물의 법칙 첫 번째, 영원히 마르지 않아야 한다. 영원히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뭐냐면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마르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물이 마르진 않아요. 회사가 우리 사업으로 따지면 아예 회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물이 마른 거예요. 자, 대한민국만 한번 따져볼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 5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1000개 중에 몇 개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들. 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질 확률이 1000개 회사가 생겼으면 몇 개가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예, 1개입니다. 1개. 1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은 업계가 이 업계예요. 그런데 우리 업계가 굉장히 적구나. 아니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10년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튼 다른 업계들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으로 어느 누구가 창업을 하면 이 우물을 만들면 이 우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천분의 일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일단은 먼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우물이 말랐습니까? 우물이 얼마나 많이 말랐습니까? 수천 개의 우물을 팠는데 수천 개의 우물이라고 우리 우물이 처음에 딱 나올 때는 세상 다 하던 것처럼 별의별 마케팅을 다 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 또 사람들이 그 우물이 진짜 황금인 줄 알고 몰려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내놓는 데이터들은 수천 개의 우물이 말랐어요. 이렇게 지금 척박한 땅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요소들이 이제는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30년이 흘렀으면 데이터가 나올만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우물이 안 마를까? 이 요소들을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원천수를 봐야 됩니다. 원천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쉬운 용어로 쉬운 쪽부터 접근을 해 들어가면 그 회사 어떻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어느 회사로 분류가 되냐면 판매 회사로 분류가 돼요. 제품을 개발해서 주력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나 회원에게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그 판매 지위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판매를 시키는 그러한 판매 회사예요. 판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판매 회사보다 더 월등히 앞선 제품력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 제품력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면 그 회사는 살아남아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남은 회사들 10년, 20년 이상 살아남은 회사들은 그게 됐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다른 경영을 잘했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그것은 다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짜 요소는 뭐냐면 살아남을 만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휴앤컴퍼니가 20년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되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천수가 좋았기 때문에. 원천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천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휴앤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원천 기술들이 우리 휴앤컴퍼니 안에는 많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원천 기술을 갖지 않고 이것을 마케팅으로 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다 우물이 말랐어요. 즉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로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 경영자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대학에서. 거기서 제가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할 때 정말 이 부분 하나 가지고 거의 1시간을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회사의 창립 스토리를 보면 그 우물이 마를지 안 마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립 스토리를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원천 기술을 가졌어요.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을 가졌어요. 기술을 가졌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이들에게 이것을 이 지위를 주면 이들이 경쟁력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기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차리는 것과 네트워크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네트워크 회사를 차려야지. 왜? 저 조직이 나한테 있어. 저 사업자가 자기가 조직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보고 회사 하나 차리래. 돈 좀 있냐 그래. 돈 좀 있다 그랬더니 회사 하나 차리면 매출 엄청나게 올려주겠대. 또는 몇몇 개의 조직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사 하나 차립시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차리지. 좋다. 회사 한번 차려보자. 자본금 5억 있으면 된단다. 그리고 직원들 모으고 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제품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 찾아보자. 이 정도 제품이면 될까? 아, 저기 회사 잘 만드니까 저기에다가 한번 나 회사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제품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제가 앞에 얘기한 게 A 유형, 제가 뒤에 얘기한 게 B 유형.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좋은 상품으로 네트워크 회사를 만든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다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나 이 제품 좋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회사 좋아야 된다, 제품 좋아야 된다, 마케팅 좋아야 된다, 다 알아요. 그 중에 제품이 최고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한번 좋은 기술을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다고 다 찾아집니까? 제품이? 다 찾아지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자로 사업을 선택하고 우물을 만드는 기업이 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다수예요. 왜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대다수가 우물이 말랐거든요. 이 후자는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짝반짝 경쟁력이 있었을 때는 이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자체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이렇게 돈을 주는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이야 기가 막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들 가지고도 조직만 가지면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을 붙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설득을 시켜야 되는 시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면 좋은 상품이라고 그냥 소비자가 받아들여도 갑자기 네트워크를 얘기하면 어머 네트워크야 이러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를 해? 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핸디캡이 있는 시대라고요. 이 핸디캡을 뛰어넘으려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원천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는 자만이 네트워크에서 황금 우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그냥 싸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조직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창업을 해서 전부 다 우물이, 전부 다가 아니죠. 대다수가 우물을 마르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회사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차린 다음에 우물을 마르게 하면 이건 사회적 죄악이에요. 제가 최근 혁신성장위원회가 열려 있어요. 저기 우리 직판조합에서 해서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강력하게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처벌 강화. 이거를 제가 반드시 관철시킬 거예요. 저 정말로. 한마디로 지금 유사수신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을 이렇게 계속 피해 양성하는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회사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거기 참여하는 사업자들까지 완전히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저 회사를 확실하게 분석하지 않고는 가입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내가 동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이쪽 업계에 사기 치려고 하는 회사에 내가 동조했다 그래서 잘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회사, 이런 회사는, 우리 종류의 회사는 우물을 마르게 했다? 이건 사회적 죄악이다. 여러분 개인에게 일생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 50년 동안 신용 쌓기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은행 신용도 힘들지만 개인에게 신용을 쌓는다는 것은 인생의 숙제예요.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런 신용을 한순간에 한 칼에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 우물이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원천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행 컴퍼니 분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러한 이 분위기는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이 휴앤컴퍼니가 지금 주력 상품들의 끝까지를 쫓아가가지고 진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이 원천 기술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줄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휴앤컴퍼니라고 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품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만큼이 비전이라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자신 있게 20년 동안 이상을 21년간을 이렇게 우물을 마르지 않고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원천수의 힘이다. 원천 기술의 힘이다. 그러니 제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원천 기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찾은 원천 기술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원천 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웬만큼 자신을 안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거를 지금 제가 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네. 아무튼 거대한 시장 하나를 우리가 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원천수를 찾으려고 저는 제 소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임이 그렇게 돼서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것이 우리의 20년 동안의 힘이고 앞으로 100년이 가는 힘이다. 두 번째가 저는 책에다가는 오너 리스크라고 썼는데요. 그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 땅 주인이에요. 이걸로 따지면. 아니 뭐 땅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거나 땅에다가 다른 걸 짓는다 그러면 우물을 못 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은 참 이 경영자의 생각이 굉장히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사업을 하신 분들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마인드. 경영자의 생김새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경영자의 마인드를 따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영자의 마인드를 얘기하시길래 제가 단도직업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마인드가 최고 마인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경영자 마인드가 좋아야 된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야 되냐고요. 예. 그냥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때야 되는데요, 도대체. 경영자의 마인드를 많이 따지고 오너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따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오너의 마인드를 보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한 가지로 압축이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의 꿈이 뭐냐. 저 경영자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진짜 꿈. 그냥 이 회사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냐. 아니면 도대체 자기의 꿈이 뭐냐. 회사의 경영,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공이 꿈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성공에 사회적 요소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를 저는 볼 것 같아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영자는 개인적 성공을, 한마디로 개인적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 성공을 꿈꾸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사회적 성공과 만약에 이것이 크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즉 제가 하루에 결제판에다가 서명을 하는 결제가 많게는 한 30건도 돼요. 하루에. 결제에 제가 사인을 하는. 물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20번에서 30번을 판단을 내려야 돼요. 사인에다가. 이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요. 그런데 이 사인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경영자가 가지고 가는 성공의 이 부분이 개인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 두 개로 봤을 때
이 사회적 성공이 개인적 성공을 앞서가지 않으면 판단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24년간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돈 벌고 싶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욕심들이 사회적 성공, 즉 우리 회사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업태, 우리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종사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정말 뭔가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만약에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편법으로 돈 벌고 싶은 전략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장기적인보다는 단타적인 요소를 많이 하게 되고 또는 빨리 뭐를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은 그런 무리한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고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곧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이 사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땅 주인의 마인드를 아는 데는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꿈을 보는 게 최고다. 저 사람의 꿈이 뭐냐? 개인적으로 100억을 버는 거냐, 1000억을 버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꿈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롱런시켜서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 회사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요. 오지랖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뜻 생각해 보면. 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분 오지랖 넓으신 분들, 와이프분들은 되게 이거 소갈이 많이 하시죠. 왜? 다 퍼줘. 제발 좀 그냥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것만 챙기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이 좋을 땐 그래도 돼요. 땅 전체의 토양이 좋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번째에 있어요. 아무리 원천수가 좋고 아무리 땅 주인이 이거 여기다가 다른 거 안 지고 계속 울면 한다고 해도 우물 자체가 보존되지 않고 우물 자체가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끝이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즉 우물이 없어질 위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서 뭔가의 새로운 시장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돈 벌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위기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인식에 도전하고 우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저의 꿈이 제 인생의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모든 이들이 인정 안 하는 것 자체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오지랖이라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큰 시장을 먹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밖에는 안 된다. 우물 자체를 정말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우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물을 보존하고 진짜 우리의 우물을 만방에 알리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제품 만들어서 자기 교육에만 더 강화할 시간에 클래스를 논하고 이 산업 자체를 논하고 그러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의 전략이다. 한마디로 요 우물만을 개조해 가지고는 그 우물밖에는 못 먹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 우물을 완전히 차별화된 완전히 혁신적인 우물을 만들어서 이 우물이 아닌 다른 시장도 이 우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휴앤컴퍼니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땅 주인을 보려면 그 땅 주인의 진짜 꿈이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짜 꿈이 일단 원대해야 됩니다. 커야 되고요. 거기에 꼭 사회적 성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너의 마인드가 어때야 되는지가 조금 잡히시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우물이 없어질 위기라는 것을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 다른 채널의 다른 마케팅들이 기상천외하게 변했어요. 너무 강력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기계와 기계의 문명, 4차 산업혁명에 기계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다 막 없어져 가는 것. 그 중에 가장 살려야 되는 게 뭔지 나왔죠.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기계가 따라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6차가 되더라도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에요. 인간의 창의력. 정말 독특한 생각과 다양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우물을 정말 독특한 우물을 만들지 않으면 우물 보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휴앤컴퍼니가 지금 매 순간 변화하고 매 순간 도약하고 매 순간 업그레이드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그런 체질 안에 우리 휴앤컴퍼니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 손가락, 전 세계 세 손가락이라면 두 손가락을 접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저희 휴앤컴퍼니예요. 같이 공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맛이 계속 더 좋아야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원천수를 찾아야만, 자, 보세요. 그 원래 들은 원천수가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원천수기 때문에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이 원천수하고 합해 놔야 이 원천수 대 원천수가 합해져야 새로운 물맛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업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유독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앞에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찾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거야말로 제일 시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가지면 그거야말로 어차피 인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세지겠다. 그래서 찾았고 실험했고 놀랐고 확신이 왔고, 그래서 또 우리 이 제품을 기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곧 뭔가가 확정이 되면 우리 리더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릴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른 것은 장담을 잘 안 하지만 이것만큼은 항상 장담을 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갖는 회사가 되겠다.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갖는 회사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대기업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가는 우리의 초석이고 우리의 휴행 컴퍼니 가족분들이 한 번 판 우물을 끝까지 내 우물로 만들어서 황금을 만드는 전략이 그게 다예요. 그 외의 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략들입니다.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략이고요. 마케팅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업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 반짝하는 뭐? 아니요. 이 본질의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교육을 여기서는 이 성공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성 교육이라든지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의 본질을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은 잠깐 뭐하고 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말 차별화 있게 다르게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지금 여기 내가 우물을 하나 팠죠? 이 우물을 자, 너 내 말 믿고 거기다가 내 우물 파봐. 봐. 우물 나오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내 말 듣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저 우물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왜? 내가 그 우물에다가 우물을 먹잖아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업이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러나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원천수가 제품력일 수 있지만, 자, 저희가 글로벌로 새로운 물줄기를 뚫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만 우물을 뚫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이 아닌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물맛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그 원천수를 합해야 진짜 새로운 물맛이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들을 뚫고 그렇게 노력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뚫고 이 시대에 맞는 미디어 커머스를 장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2019년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새로운 물줄기예요. 새로운 원천수란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휴엔 컴퍼니를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인, 황금 우물의 법칙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을 단순히 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들도 다 황금 우물처럼 나와요. 원천수, 제품 좋아. 여기 회사 제품 좋아, 제품 좋아. 싸고 좋아. 땅 주인, 우리 회사 경영진, 마인드 최고야. 언뜻 보면 우물 보전, 막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좋아. 새로운 원천수, 신제품 계속 나와. 이렇게 따지면 황금 우물 아닌 데 없어요.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휴행 컴퍼니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휴행 컴퍼니 가족분들은 이 단계가 아닌, 이 클래스가 아닌 이 내용의 몇 단계 위에에서 진짜 원천수의 기술을 논하고 땅 주인의 진짜 꿈을 논하고 우물 보존의 위기를 논하고 얼마만큼 새로운 원천수, 신제품이 원천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100개, 1000개, 10,000개도 낼 수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원천수를 찾는 체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른 물에서 놀아야 진짜 우물 맛이 좋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물. 그래서 명언이 있습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노는 물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들은 노는 물이 다르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강의 해주신